블랙리스트니 뭐 좌파를 어떻게 해라. 전 그런 얘기 한 일이 저희 없습니다. 부처에 지금 그 리스트를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1년 내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예, 어제 정치권은 블랙리스트와 담뱃값 두 가지로 뜨거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명단이었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이 재판이 열렸는데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3년 받았고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2년을 별 문제 일으키지 않고 지내면 징역을 면해주는 거죠. 따라서 어제 바로 석방이 됐습니다.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블랙리스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이 1심 재판 결과 놓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블랙리스트와 담뱃값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이분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보죠. 노회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대한 총평, 촌평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주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실망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판결대로 하자면은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 투명인간이었다? 예, 상황을 보고는 있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거든요. 어허. 지금 보면은 위증죄만 이제 인정을 하고 예, 직권남용, 즉 블랙리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지원 배제가 관철되는 데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오로지 청문회 나왔을 때 국정농단 청문회 나왔을 때 블랙리스트를 알면서도 존재를 알면서도 모른 척한 대답한 거 그것만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납득되지 않는 것이 예. 실제로 이제 이 블랙리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이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어디는 돈을 더 주고 어디는 더 주고 작업을 한 그 TF가 예. 민간단체 보조금 TF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었거든요. 비록 그것이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되기 전부터 예. 정무수석실에 배치가 돼 있었다 하더라도 예. 자기가 정무수석인 상태에서 그것이 진행되고 집행되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중단시킬 권한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 봐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중단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도 이것도 죄다. 직무유기다. 그렇죠. 그것도 직권남용에 속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행되게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공범관계에 있다고 봐야 되는. 김기춘이 이제 지시하고 다 했다라고 이번에 인정했는데 예. 그 김기춘의 공범관계에 있는 게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었고 문체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예. 계속해서 그걸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공범관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판결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조윤선 장관은 존재는 알았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으로 왔을 때 또 문체부 장관으로 왔을 때 다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거를 만들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지휘 감독한 증거도 못 찾았다. 결국은 증거가 없어서 무죄.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로 증거가 없었던 건 아닐까요, 의원님? 아니요.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 일단은 위증을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그 존재를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존재가 알았다는 거는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예. 예. 알았다면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 부당한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걸 방치할 거냐. 예. 아니면 그걸 중단시킬 거냐인데. 예. 조윤선 정무수석은 그 방치하는 쪽을 택했던 것이고, 그걸 방치했다는 것은 그 범죄 행위에 대한 방조 행위가 되는 것이죠. 방조. 그러니까 공범관계가 되는 것이죠. 애초에 그것이 누구 아이디어였느냐만 따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 이번 판결 보면서 뭔가 좀 모순됐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지금 청취자 문자가 막 들어오는데 김앤장의 승리다 이런 얘기도 동의하세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것이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판결 아니냐.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법조인 출신들끼리 이제 봐주고 하는 그런 관계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느껴지지 않는 거고 무죄의 근거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블랙리스트 판결, 1심 판결, 특검에는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에서는 김기춘 6년,
7년이군요. 징역 7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했었는데 지금 조윤선 장관은 아예 집유가 나왔고 김기춘 실장도 3년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앞으로 줄줄이 다른 재판에도 타격을 주는 거,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까지 인식의 그 판결을 계속 법원이 유지한다면, 예. 재판부가 유지한다면은 그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선고 결과 듣고 이거 한숨 돌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너무 그 역할이라거나 책임에 대해서 예. 축소해서 이렇게 재단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기조 아니냐, 이 재판에 혹시. 그걸 보여주는 건 아니냐.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대표,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노 원내대표님. 네. 나오신 김에 또 하나의 큰 이슈 하나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담뱃값 인하 네네. 문제요. 예. 자유한국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4,500원이던 걸 2,000원으로 인하하는 안. 어떤 입장이세요? 예, 그걸 그 담뱃값을 인상해서 금전 효과를 내겠다고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이 서민 감세를 얘기하는 것도 가당치 않거니와 그 담뱃값 인하를 만약 담뱃값 인하를 내려면 일단 당부터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당 해산하고 그 뒤에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을 해산해야 될 일이라고까지 보세요? 자기가 담뱃값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는 인상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인상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어떤 고통을 안기고 부담을 안긴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당을 해산하고 예. 그다음에 바뀐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자유한국당 어제 저희가 인터뷰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국민 건강 위해서 했던 거 맞다. 근데 해보니까 큰 소용은 없더라. 그러니까 담배 소비가 별로 크게 줄지는 않더라. 그래서 죄송하다. 지금이라도 사과를 할 테니 인하를 해주는 게 맞다. 다른 당들도 지금 나오신 정의당도 민주당도 그때 다 인상하지 말라고 반대하지 않았었느냐. 그 뜻대로 우리 해주겠다는 거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단은 금년 효과가 없었다면은 물론 이건 예견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 담뱃값 인상을 통해 가지고 더 걷어들이는 어떤 세금 중에서 금년을 위해서 얼마를 더 써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더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당시에도 금년 효과를 보려면 더 올려야지 2,000원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국민 건강 위한 거면 더 올려야 된다? 그렇죠. 그 정도까지 2,000원 가지고는 금년 효과가 없다라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예. 당시 돈을 올리는 것 자체를 무조건 반대한 것이 아니라 금년 효과가 목적이라면 더 올려야 된다. 그런데 왜 더 올리지 않고 2,000원만 올렸느냐. 그건 뭔가 하면은 실제로 금년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은 세금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금 수입 줄어드는 건 또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금년을 안 할 정도까지 올린 겁니다. 그게 2,000원입니다. 금연을 안 하고 세수는 늘어날 정도. 담배는 당장에는 이제 값이 오르니까 홧김에라도 금년을 시도하지만 결국에는 그 높은 더 비싸진 담배 값을 감수하면서 담배를 계속 피는 그 수준이 2,000원 수준이에요. 예견된 거였다고 보시는 그건 이미 그 이후에 예. 이미 담배값 인상한 이후에 그 담배 판매량 추이 있죠. 예. 이거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년 안 할 어떤 최고치까지 올린 거예요. 금연 그러니까 저는 이 2,000원 정책이 굉장히 비겁하고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죠. 말로는 금년을 내세웠지만은 금년 안 하고 세금을 더 걷는 수준까지 꽉 채워가지고 2,000원 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 반성한다면은 그러면 제대로 된 금년을 갖다 효과를 내기 위해서 더 걷어들였던 세금을 금년을 위해서 어떻게 더 쓸 것인지를 이런 검토를 해야 되고 그것만으로 안 된다면은 나중에 진짜 금년 효과를 더 보는 방법을 여러모로 강구를 해야지 이제 와가지고 사실은 갑자기 언제부터 그 당이 서민을 생각했습니까? 지금 부자 정세 얘기가 나오니까 부자 정세 물타기 하려고 지금 서민 감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자 증세 물타기 하려고 일부러 발목 잡게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자 증세할 때가 아니다. 예, 또 그 예. 부자 증세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 눈을 돌리고 이제 서민 감세로 하자라고 이제 지금 그 서민 부담을 줄이자는 건데 저는 이제 이 담배값 인상을 주도했던 당으로서 할 처사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처사가 아니라고. 근데 이제 청취자 문자도 들어옵니다만, 뭐 나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는 아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는 사람으로서 담배값 인하해 준다니 어쨌든 좋다. 정의당, 민주당도 그때 올려선 안 된다고 했던 것이니까 다시 어쨌든 원상 복귀하자 이런 의견도 들어오긴 해요. 이게 당시 2,000원 더 인상을 갖다가 안 한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당시에 아예 예, 예. 담배값 인상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예. 인상한 뒤에 다시 인하한다는 얘기는 국민 여러분 이제 담배값이 인하돼서 담배 좀 피세요. 담배 좀 더 피세요. 오히려. 그리고 담배 가격이 부담스러운 청소년 여러분 이제 싼 담배가 공급되니까 청소년들도 마음 놓고 피세요. 아, 지금 흡연을 독려하는 거예요. 청소년 흡연 독려 캠페인이라고 보세요, 인하는? 예, 이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애초에 예. 효과가 없다면은 올리는 걸 담배값 인상을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예. 금리 효과를 갖다 내는 방법이 뭘까를 시간 갖고 더 검토해야 되는데 덜컥 올려놓고 효과 없다고 또 내리면은 내리는 것 자체는 흡연 독려 캠페인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담배값에다가 이제 아름다운 평온 이런 그림을 넣어야 되는데요. 담배 피면 행복해진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니까요.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이 2,000원 올리고 나서 첫 해에는 세수가 7조 더 거쳤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5조가 거치고 있는데 안 거치는 건 아니에요. 더 올랐어요. 주로 청소년들한테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청취자 최지영 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가장 많이 담배를 끊은 층이 청소년층. 왜냐하면 용돈 모자르니까. 근데 이걸 그렇죠. 내리게 되면 다시 청소년부터 피게 되는 꼴인데 지금 그때 안 올렸으면 모를까. 이제 와서 어떻게 내리느냐. 이 말씀이세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담배값 내리는 담배세를 갖다 내려가지고 그 담배를 더 피게 하는 그런 정책을 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지구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구를 여러분의 의견도 좀 받아보고요. 노회찬 원내대표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블랙리스트니 뭐 좌파를 어떻게 해라. 전 그런 얘기 한 일이 저희 없습니다. 부처에 지금 그 리스트를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1년 내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예, 어제 정치권은 블랙리스트와 담배값 두 가지로 뜨거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명단이었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이 재판이 열렸는데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3년 받았고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리스트를 알면서도 존재를 알면서도 모른 척한 대답한 거 그것만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납득되지 않는 것이 예. 실제로 이제 이 블랙리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이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어디는 돈을 더 주고 어디는 더 주고 이 작업을 한 그 TF가 예. 민간단체 보조금 TF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었거든요. 비록 그것이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되기 전부터 예. 정무수석실에 배치가 돼 있었다 하더라도 예. 자기가 그 정무수석인 상태에서 그것이 진행되고 집행되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중단시킬 권한도 있는 거거든요. 중단, 이 봐가지고 의무도 있는 것이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중단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도 이것도 죄다, 직무유기다. 그렇죠. 그것도 직권남용에 속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행되게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공범관계에 있다고 봐야 되는. 김기춘이 이제 지시하고 다 했다라고 이번에 인정했는데 예. 그 김기춘의 공범관계에 있는 게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었고 문체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예. 계속해서 그걸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공범관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판결의 문제라고 봅니다. 2년. 그러니까 2년을 별 문제 일으키지 않고 지내면 징역을 면해주는 거죠. 따라서 어제 바로 석방이 됐습니다.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블랙리스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이 1심 재판 결과 놓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블랙리스트와 담뱃값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이분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보죠. 노회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대한 천평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주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실망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판결대로 하자면은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 투명인간이었다? 상황을 보고는 있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위증죄만 이제 인정을 하고 직권남용, 즉 블랙리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의해서 지원 배제가 관철되는 데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오로지 청문회 나왔을 때 국정농단 청문회 나왔을 때 블랙리스트